네, 오늘 수투 수업은요. 오늘은 정적분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정적분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적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적분은 미분의 반대 연산, 역연산이다. 그래서 적분법을 익히는 게 첫 번째.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부정적분은 정확한 적분이 아니라 그랬죠. 그 이유가 뭐였죠? 그렇지, 뒤에 적분상수 C가 붙어. 그 적분상수 C를 결정하는 게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럼 적분법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x의 n제곱을 x로 적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n 더하기 1분의 1에 x의 n 더하기 1 이렇게 적분한다. 기억나죠? 지수의 1 더해서 역수, 지수의 1 더한다. 이 적분법 기억을 좀 잘 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 만약에 우리가 합성함수를 적분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일단 겉을 먼저 적분하는 거야. 그러면은 n 더하기 1분의 1에 ax 플러스 b n 더하기 1. 이게 겉적분이야. 그런데 실제로 미분하면 속미분 때문에 a가 생겨.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를 미분한 거에 역수를 곱해주는 거야. 이걸 속적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적분하는 방법은 다항함수 적분법, 그 다음 합성함수 적분법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부정적분의 주요 내용이었고요. 오늘 수업은 정적분.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차이는 정적분은 정확한 적분을 정적분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실제로 정적분을 설명할 때 정적분을 시그마의 연산으로 설명해 주는 게 기존 교육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그마로 설명하는 교육과정이 미적분 단원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정적분의 정의와 정의를 그림이 아닌 그냥 식으로만 설명을 해줄 거고 증명을 안 해줄 거예요. 그리고 정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설명하면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은 해결할 수 있어요. 어려운 증명법은 미적분 단원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미 fx가 있어요. 얘를 적분하면 나오는 함수를 라지 f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상황에서 나는 정적분이라는 걸 할 건데 정적분은 자 인테그럴 fx dx 여기서부터 딱 이렇게 표현하는 게 부정적분이거든요. 이거를 구간을 줄 거야. 이거를 아래끝 윗끝이라고 할 건데 a에서부터 b까지 얘를 적분한다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냐? 얘는 얘를 부정적분하면 얘라고 하자. 그러면은 라지 fx 얘를 부정적분하면 이렇게 되거든. 거기에서 a부터 b까지의 개념으로 보고 그 이후가 뭐냐? b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 다음 a를 집어넣어. 이렇게 연산을 해서 결론적으로 fb 빼기 fa다. 이렇게 연산하는 게 정적분의 연산이에요. 자, 그러면 정적분의 연산에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거 부정적분을 하면 적분상수 C가 붙는 거 알죠? 근데 어차피 내가 연산을 하면 C가 사라지죠. 그래서 정적분의 연산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만약에 얘를 적분한다 라고 하면 이 안에 피적분 함수를 적분하세요. 부정적분처럼 적분을 해요. 그리고 괄호를 씌우고 아래 끝, 위 끝을 적어. A부터 B까지의 개념이야. 그 상태에서 여기에서 여기를 그러니까 B를 여기다 대입한 거 빼기 A를 여기다 대입한 거. 이렇게 연산을 하는 게 정적분의 정의예요.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정적분을 연산할 거예요. 알겠어요? 자, 다시 설명해 줄게요.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x세제곱 dx를 연산해요. 이렇게 주어진 구간을 연산하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일단 안에 있는 걸 정적분해. 부정적분하고 1부터 2까지의 개념이에요. 그럼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4죠?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4분의 1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게 4분의 15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정적분의 계산법입니다. 자, 그래서 정적분의 연산은 우리는 이 친구를 부정적분한 거에 대입한 거 빼기 대입한 거다 만들어서 적분 연산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굉장히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미분을 배울 때는 미분은 어떤 의미가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된다. 라고 했는데 적분은 과연 의미가 여러분들은 좀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교과서의 흐름은 뭐냐면 정적분을 정의하고 얘를 기하학적으로 설명을 좀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이 정적분의 정의 확실하게 좀 기억하고요. 정의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좀 이따 기하학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정적분의 기본 정의 몇 가지만 설명을 좀 할게요. 만약 내가 정적분을 연산할 때 인테그럴 a에서 a까지 fx dx를 하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a에서 a까지 정적분을 하잖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얘를 부정적분한 걸 라지 fx라고 적을게. 이거거든. 그럼 이거는 이거지. 그래서 0이야.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 만약 우리가 아래 끝과 위 끝이 같은 상황에서 적분을 하면 그 값은 무조건 0입니다. 이거 확실히 기억하세요. 두 번째,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적분 한번 해본 거 해볼게요. 얘를 적분하면 이게 되거든. 근데 내가 이거를 인테그럴 b부터 a까지 적분 한번 해볼게. 아래 끝, 위 끝 자리 바뀐 거야. 그럼 얘는 자 fa 빼기 fp야. 순서 좀 바꿔 적었어요. 비교 좀 하려고. 얘들은 무슨 관계니? 얘네들은 부호 반대 관계지. 그래서 여기다가 마일 곱한 게 얘잖아. 그래서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는 내가 만약에 아래 끝, 위 끝 자리를 바꾼다? 의 부호 반대 관계야. 처음 끝, 그러니까 양 끝, 아래 끝과 위 끝이 같은 경우는 0인데 a부터 b까지를 계산하는 거랑 b부터 a까지 계산하는 거는 부호 반대 관계야. 이것도 확실하게 좀 기억을 좀 해두세요. 자, 세 번째. 정적분의 성질. 자, 정적분의 성질은요, 시그마의 성질과 유사합니다. 만약 내가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요걸 계산하지? 이거는 부정적분의 성질과 같이 k 앞으로 빼고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랑 같아요. 자, 두 번째,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뿔마 gx 얘를 x로 적분하면 얘네들을 나눠 계산해도 돼. 이거는 시그마와 마찬가지로 인테그럴은 합이에요. 합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합할 때 둘 더한 상태로 합하든 따로따로 합한 다음에 합하든 어차피 더하는 건 다 똑같아. 매한 가지라서 나눠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 정적분의 성질도 잘 기억을 하고요. 자, 정적분의 성질 두 번째 거 할게요.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인테그럴 a부터 c까지 fx dx를 하고 싶어.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a에서 b에서 c. 이 순서는 a, b, c 순서라고 하자. 근데 얘를 다이렉트로 계산할 때 얘를 내가 a부터 b까지 적분 때리고 b부터 c까지 적분을 때려도 이게 이어져 있다면 a부터 c까지 적분해도 돼. 얘를 이렇게 나눠서도 되고 얘를 이렇게 써도 돼. 알겠지? 이게 적분의 성질. 그런데 여러분들 왜 여기서 나오는지 이런 내용이 다 이해가 안 되잖아. 설명을 좀 해줄게요. 그냥 다이렉트로 한 번에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187쪽으로 넘어가자. 이게 왜 이렇게 성립하냐면 정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 때문에 그래요. 정적분은요, 사실은 처음에 그 적분을 배울 때 얘기를 많이 했죠. 미분 때도 마찬가지지만 적분이라는 거는 원래 먼저 발견됐어요. 그리고 이거 역연산이 미분이 나중에 결정되고. 근데 적분이라는 게 왜 먼저 발견이 됐냐면 적분이라는 거는 최적을 구합니다. 부피 혹은 넓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건축함에 있어서 계산을 함에 좀 뭔가 계산을 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적분의 개념이에요. 사실은 적분의 개념은 설명을 좀 해주면, 자, 이게 x축이에요. 이미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fx라고 하자. 자, 0보다 크다고 가정하고
풀게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뭘 구하고 싶냐면 임의의 점부터 임의의 점까지의 넓이를 좀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해서 사람들은 얘네들을 쪼개서 나타내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넘지 않도록 쪼갤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쪼개기 시작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산 자체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n개의 조각으로 쪼개. 그러면 요 한 조각 있죠. 요 한 조각은 B에서 A를 뺀 걸 n 조각으로 나타내는 개념이야. 그래서 우리는 요 가로의 길이를 다 일정하게 만들어 버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함수에 어차피 얘는 이렇게 만들면 사각형이죠. 사각형의 넓이니까 이 길이까지 구해버려. 이게 fx면 여기는 fa거든. 그러면 여기 넓이 있죠. 여기 넓이는 fa를 이거 곱한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 얘 보이죠? 얘는 뭐냐면 a에다가 이 조각 있죠? 이 조각을 한 개 더한 거야. 그래서 f에 좀 복잡하네. 여기를 a 더하기 n분의 b마 a의 1.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기 시작한 거지. 대충 어떤 개념인지 알겠지?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을 일일이 계속 더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걸 더하기 시작한 거를 급수의 성질에 의해서 변형을 시켜. 변형시키는 거는 나중에 설명 한번 해줄게요. 그렇게 해서 만약 조각 자체를 무한개로 쪼개버리면 여기 있는 길이는 굉장히 짧아지겠죠. 그럼 그건 마치 선과 가까워져. 그렇게 해서 내가 시그마를 계산을 해. 뭐 블라블라 f 블라블라를 여기 있는 걸로 밑변의 길거거든. 이걸로 계산을 때려버리는 거지. 이걸 계산을 때려서 나와서 정의된 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인테그럴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한대 범위로 쪼개서 나타낸 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쪼개서 나타낸 건 마치 a에서부터 b까지 넓이랑 같아. 그래서 인테그럴을 이용해서 그 넓이 한 번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각각의 조각을 쪼개서 얘를 무한대 범위로 나타내면 얘네를 하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합으로 표현돼서 나온 친구, 이 친구가 적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분은 함수와 x축간 혹은 함수 간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고안됐다. 뭐라 그러냐?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고안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분은 넓이라 생각하면 돼. 근데 사실 내가 같다가 아니라 넓이로 그냥 넓이랑 비슷비슷하다라고 점 두 개를 찍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적분은 넓이다라는 말은 틀리거든. 왜 그러냐? 넓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양수야. 근데 만약에 함수 자체가 이런 함수가 아니라 내가 이 함수를 a부터 b까지 적분을 해. 그러면 적분을 해서 나온 이 값은요. 어차피 이 길이는 내가 큰 거에서 작은 걸 뺐기 때문에 사각형의 관점에서 보면 이 길이는 양수야. 하지만 함수값은 함수값의 관점에서 내가 f로 집어넣었잖아. 음수가 돼서 여기는 음수가 나와. 그러면 넓이가 아니네. 그러면 넓이는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얘 공간의 이쪽 있죠. 여기를 내가 넓이의 관점에서 다른 말로 절대값을 씌워서 표현하면 이거는 넓이가 나와. 그렇기 때문에 적분은 넓이다라는 말은 틀려. 정확하게 말하면 적분한 값에 절대값을 씌우면 넓이다라는 말이 좀 더 옳아. 아니면 여기서 절대값이 아니라 함수값에 절대값을 씌운 게 넓이다 라고 하는 게 좀 더 옳아요. 이거 아니야. 이게 옳아. 그래서 적분은 넓이다라는 거라고 하면 이퀄은 아니에요. 음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x축과 구간이 만들어진 이 넓이는 실제로 넓이와 같습니다. 숫자의 관점에서만 보면 부호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뭐냐? 적분은 넓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아까 내가 설명했던 몇 가지가 증명이 좀 되는데 인테그럴 a부터 a까지 fx dx는 아까 얼마라고 했지? 0이라 그랬지. 얘가 왜 0이냐면 이게 fx야. 내가 a에서부터 a까지 넓이를 구하면 돼. 선부터 선까지 넓이는 없잖아. 그러니까 0이라고.
그런 관점으로 보면 돼. 그리고 아까 나왔던 것 중에 이것도 있었지. 뭐하지? A부터 C까지를 적분할 거야. 그런데 중간에 B가 있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A부터 C까지 적분하는 거는 A부터 B까지 적분하는 거랑 B에서 C까지 적분하는 거랑 같다고. 왜 그런지 알겠지? 그래서 성립하는 거야. 넓이의 관점이니까. 그리고 아까 A부터 B까지 적분하는 거는 마이너스 B부터 A까지 적분한 거랑 같다 그랬지. 부호 반대 관계라 그랬죠. 이건 왜 성립하냐면 A부터 B까지 적분한다는 건 이렇게 적분하는 개념이야. 그러면 밑변을 양수로 잡고 계산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서, 그러니까 나중 거에서 처음 거에서 빼서, 뒤끝에서, 그러니까 윗끝에서 아래끝을 빼서 n제곱을 할 거거든. 그럼 여기는 밑변이 플러스가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B에서 A로 적분하는 개념이야. 그러면 윗끝에서, 그러니까 여기 끝에서 여기 끝을 빼면 음수가 나오거든. 그래서 높이는 똑같은데 밑변의 길이가 음수가 나와서 둘은 부호 반대 관계야. 그런 식으로 예상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이 정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조금 파악을 좀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면 성질을 조금 해석함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다시 앞으로 들어올게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하려고 했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연산하는 거, 그 연산을 좀 할 거거든요. 필수예제 1번 한번 볼게요. 자, 얘 적분하세요라고 하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는 하고 여기다 괄호를 자, 얘 적분 한번 해보자. 근데 적분을 할 때 이렇게 곱으로 적분하는 친구들은 적분할 수가 없어. 싹 다 전개해야 돼. 다시 바꾸고 갈게. 인테그럴 마이부터 2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2x를 x로 적분해요 개념이니까 자, 네모 괄호로 바꿔줄게. 얘 부정 적분은 이제 어떻게 되니? 4분의 1 4제곱. 그렇지, x제곱. 이거거든? 그럼 얘를 연산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2를 집어넣은 거. 그러니까 4, 마 4죠. 여기 2를 집어넣은 거야. 마 1을 집어넣은 거. 4분의 1, 마 1이죠. 요거 계산해주면 돼. 알겠지? 연산은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해두고요. 이거를 약간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뭐냐면 자, 약간 개념이 이 개념이야. 약간 요 개념이거든. 이게 뭔 말이냐면 어차피 내가 여기다가 여기 집어넣고 여기다가 여기 집어넣은 거 뺐지. 그럼 여기다 여기를 집어넣은 걸 이렇게 보는 거야. 4분의 1 하고 중괄호 때리고 4의 4제곱 마1의 4제곱 마1의 4제곱 요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 하나를 숫자가 지저분하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얘 집어넣은 거 빼기 얘 집어넣은 거 빼기 이 자리에다가 얘 집어넣은 거 빼기 얘 집어넣은 거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이 된다고. 앞에 있는 거에서 넣고 빼기 하고 뒤에 거에서 이렇게 마일이니까 뿌리리네 이렇게 마일이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여기도 마일이 맞구나. 이거 좀 어렵니? 그러면 그냥 첫 번째 집어넣은 거 두 번째 집어넣은 거 빼면 돼. 연산을 할 때 그냥 한 번에 한 항에서 얘네들 계산하고 한 항에서 계산하는 거야. 순서 좀 바꿔서 하는 거야. 이것도 가끔 사용하기도 하는데 헷갈리면 빼세요. 이런 식으로 연산하니까 정적분의 연산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야, 이 값은 뭘까? 2번 0이겠죠? 3번에 나온 거 분수 적분할 수 없다 그랬는지 이거 어떻게 했지? 약분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필수예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얘를 적분하래. 그 값은 4분의 1이래요. 그럼 이거 할 수 있죠? 적분한 다음에 0 집어넣은 거 빼기 k 집어넣은 거 하면 돼. 알겠지? 넘어간다.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저 값이 8보다 크게 되는 k의 최소값 구하세요. 적분할게요.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 x제곱 플러스 2k x제곱이죠. 마이너스 x야. 자, 얘를 마일부터 3까지 적분할 거예요. 적분 한번 해볼게요. 자, 3 집어넣으면 27 플러스 12k 마 3이야. 빼기 자, 마일 집어넣은 거 마 1 플러스 2k 뿔 1이야. 얘를 계산하면 몇 k냐? 10k?
여기 18K니? 339, 18K구나. 어디요? 여기요? 맞아요. 이 적분하면 마X야. 이건 16K죠? 16K. 그 다음에 여기 24에 24네. 얘가 8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알겠지? 그렇죠. 적분해서 계산해서 8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 그래서 내용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적분의 연산. 얘를 연산해야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윗끝 아랫끝이 다르죠. 근데 얘네들은 사실 얘를 어떻게 하면 윗끝 아랫끝이 같게 만들어주고 한 번에 연산해도 돼. 그치? 얘를 그냥 1부터 2까지 하면 마이너스로 바뀌지.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1부터 2까지 하고 한 번에 연산해도 돼. 처음이 2x제곱 6x고 두 번째는 2를 곱해야 되지. 2에 x제곱 마이너스 3x 마 2고 얘를 한 번에 묶어놓고 x로 적분하면 조금 편하더라. 어차피 계산력이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얘는 어떻게 할까? 똑같이.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뭐냐면 하나는 x인데 하나는 y지. 근데 어차피 x나 y나 얘네들을 적분하는 관점에서 보면 얘네들은 적분해서 나오는 결과는 무조건 상수야. 그걸 설명을 안 했구나.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차이가 뭐냐. 부정적분은 적분을 하면 식으로 나와. 먼 x 더하기 숫자 꼴이야. 그래서 니네가 얘는 식으로 볼 수 있다. 얘는 식이야 그냥. 하지만 정적분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아까 넓이의 관점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값은 상수야. 여기는 상수로, 값으로 할까? 값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내가 얘를 연산 때린 건 값이지. 얘는 x의 관점에서 적분을 했고 얘는 y의 관점에서 적분을 했는데 어차피 같은 값을 구하면 얘를 굳이 x로 놔두는 게 아니라 y로 놔두는 게 아니라 x로 바꿔도 어차피 그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모든 변수를 x로 바꾸고 윗구간 아랫구간을 뒤집어서 한 번에 연산해도 어차피 달라지는 건 없다고요. 그거 좀 포인트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다르긴 합니다. 뭐냐면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x dx는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y제곱 마이너스 y dy예요 라고 물어보잖아. 이건 틀려. 값은 똑같아. 숫자를 계산한 값은 똑같은데 얘네 둘은 함수의 관점에서 달라. 알겠지? 값은 똑같아. 값은 똑같은데 얘네들은 함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은 좀 옳지 않다. 얘네들은 니네가 다른 거로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얘는 y는 x제곱 마 x의 관점에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 이차함수거든.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얘가 2야. 얘는 얘야. 첫 번째 거 1부터 2까지 적분한 건 얘야. 그런데 두 번째 거는 x는 y제곱 마 y거든. x는 y제곱 마 y가 뭔지 알아? 이거 역함수야. x, y 자리 바꾼 거잖아. 그러면 얘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알겠니? 그럼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1부터 2까지면 여기가 1이고 얘가 2야. 여길 말하는 거야. 그래서 넓이 자체는 똑같이 나와. 근데 그 의미는 다르다고. 이해했죠? 그럼 굉장히 잘 그리지 않았습니까? 자, 3번은요. 하나를 윗끝, 아랫끝을 바꿔서 표현하면 돼요. 좀 안 보여서 내가 좀 정리 한번 해줄게요. 아니구나. 함수식이 다 똑같죠? 근데 얘는 마일부터 0까지,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함수식이 똑같아. 한 번에 적으면 어떻게 되지? 마일부터 2까지 fx, dx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겠죠? 생각보다 쉽죠? 그래서 하는 김에 뒤에 거까지 다 해버릴게요. 그 기하학적인 의미는 아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 다음 것들 설명을 할게요. 여기는 어차피 다 간단하기 때문에 계산하는 거라서
크게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임의의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 자체를 fx를 이렇게 정의를 해버려. 이렇게 정의를 했어. 단 얘는 연속함수야. 그럴 때 문제에서 적분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내 맘대로 그냥 할게. 여기를 A라고 잡을게요. 그럼 fx는 이런 느낌? 여기 fx야. 아 여기 gx야. 아니지 여기 hx지. a보다 작을 때 hx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요런 식이야. 요런 식. 이게 gx야.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인테그럴 0부터 15까지 적분해주세요. 자 a는 그 사이에 있어. 적분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적분하면 될까? 그건 나눠서 하면 되겠지? 함수가 다를 때 포인트는 무조건 구간을 나눠서 하세요. 그러면 구간이 달라지는 친구가 있어요. 그 달라지는 친구까지. 인테그럴 0부터 a까지는 hx를 적분하고 인테그럴 a부터 15까지는 gx를 적분하고 구간이 나눠져 있을 때 둘로 나눠 계산하면 되겠죠. 사실 이거는요. 절대값이 있는 거에서 여러분들은 좀 주의해야 해요. 만약 절대값 함수가 있는 경우 있어요. 인테그럴 그냥 숫자로 할게. 0부터 2까지 절대값 x마일 dx 이게 적분해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야 합니다. 그래프를 안 그리면 문제 풀기가 좀 복잡해져. 그러면 그래프 그리는 걸 여러분들은 좀 간단하게 익힐 수 있어야 하는데 예전에 제가 수원 수업에서 이거 그래프 쉽게 그리는 방법 설명 한번 해줬는데 기억나나요? 어떤 모양? 아니에요. 얘는 그거 아니에요. 얘 그거는 그건데 얘는 사실 V자 모양이야. 그치? 이를 때를 기준으로 V자 모양이라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그래프를 그린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판단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0부터 2까지 적분이죠. 그럼 얘네들은 그냥 그린 상태에서 간단히 넓이만 구해버리면 된다고. 절대값은. 이해되니? 그래서 절대값이 붙으면 무조건 넓이인 거야. 혹은 넓이를 구하자면 그냥 절대값인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인테그럴 0부터 3까지 얘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이때는 절대값 씌울게. 얘는 우리가 배운 대로 접어 올린다로 구하면 되거든. 얘는 x축이랑 만나는 점이 0과 1이야. 그럼 0과 1을 기준으로 얘가 아래로 블록 이런 함수거든 원래. 그러니까 절대값이 씌워지면 어떻게 된다고? 뒤집어진다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0부터 3까지 적분을 하면 돼. 이렇게. 그럼 얘는 적분을 어떻게 하냐? 얘 따로 해야 돼. 그러면 얘부터 할게. 얘. 인테그럴 0부터 1까지는 뒤집어졌죠. 뒤집어졌다는 거는 얘가 절대값이 음수로 풀렸다야. 그러면 이 절대값을 풀어주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함수식을 니네가 센스 있게 이걸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어려워. 그냥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럼 절대값 넓이 안 나오거든. 그리고 더하기 1부터 3까지는 하면 되고. 그래서 절대값의 포인트는 그림을 그린 상태로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쌤 저는 이렇게 뒤집어 하는 게 저에게 맞지 않아요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도 되냐면 그냥 해버려요. 자,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그냥 절대값이 없는 친구로 해버리라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얘는 무조건 아래쪽에 있으니까 음수 나오거든. 예를 들어 마 A 이렇게 나와. A 양수라고 치자. 그러면 이게 마 A잖아. 그럼 이 값은 무조건 A입니다. 무조건이야.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정적분은 넓이다라는 말은 틀려. 하지만 그렇지 여기에 그냥 부호 반대로 바꿔주면 넓이가 나와. 어차피 이 넓이랑 이 넓이는 좌우 대칭이랑 똑같거든. 그렇게 해줘도 돼요. 그래서 여기는 최대한 그래프 그리고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혹은
심화 문제, 적분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현재 딱 여기입니다. 여기랑 그 다음에 있는 주기함수의 적분법인데 주기함수의 적분법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여기만 좀 잘 이해하면 돼요. 자, 여기서는 우함수와 기함수의 적분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기는 조금 자세히 할 거예요. 우함수의 우자는 짝수 우자야. 그래서 사실 우함수라는 말은 옛날 표현이고 짝수함수라고 쓰는 게 더 옳아요. 여기서 짝수함수라고 하는 그 짝수는 지수가 짝수인 걸 짝수함수라 불러요. 지수가 짝수. 지수가 짝수인 친구와 지수가 홀수인 친구를 적분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할 거야. 자, 지수가 짝수인 친구는 대표적인 게 x제곱은 x 4제곱이거든? 걔네들 그냥 대충 그림을 그릴게. x제곱이나 x 4제곱부터 똑같이 생겼어. x 4제곱을 할게요. 그럴 때 만약 문제에서 이걸 물어보는 경우 있어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다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짝수 함수 대신 나는 fx라고 적을게. fx로 적자. 적분할 거라서. 그러면 적분 한번 해볼게요. y는 아니지, 적분한다 그랬지. 인테그럴 마 a부터 a까지 fx dx를 계산을 해야 돼. 그런데 짝수 함수의 특징, 짝수 함수의 특징은 뭐지? 그렇지, 특징은 y축 대칭이야. y축 대칭을 수식으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x와 f 마x가 같다가 y축 대칭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내가 여기를 네모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 마네모라고 할게. 네모나 마네모가 높이가 똑같다. 그게 y축 대칭의 큰 특징이거든. 그러면 y축 대칭이면 생각을 해봐. 내가 마에부터 0까지, 0부터 a까지 그냥 두 그림을 따로따로 적분하는 거랑 아싸리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해서 2배 하는 거랑 똑같지 않을까?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2 곱하기 인테그럴 0부터 a까지 fx dx랑 같다. 이게 우함수의 적분법이야. 구간이 같을 때는 그러니까 마 a부터 a까지 숫자가 같을 때 우함수, 여기 있는 자 우함수라고 하는 걸 다시 설명해 줄게. 우함수는 얘는 모든 항의 지수 짝수야. 모든 항의 지수가 짝수인 우함수를 계산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해. 그런데 이 우함수에 하나 더 추가할게요. 플러스 코사인 함수. 우리가 배운 우함수는 모든 항의 지수가 짝수인 거 플러스 코사인 함수. 얘네들을 적분하게 되는 경우는 이 성질에 의해서 적분할 수 있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세요. 알겠지? 두 번째, 이번에는 기함수 할 거예요. 기함수가 훨씬 쉽습니다. 기함수는 홀수함수예요. 그러면 패턴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림만 그리면 설명 한번 해볼게. 대표적인 기함수는 y는 x 또는 y는 x 세제곱이거든요. 이런 식인 거야. 그거를 내가 만약에 마 a부터 a까지 적분을 하고 싶어. 근데 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가 fa거든?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180도 돌리면 여기에 오잖아. fa랑 f 마a가 부호가 반대인 관계야. 그게 이 친구의 특징이거든. 즉 이러한 기함수의 특징은 원점 대칭이라는 거예요. 원점 대칭을 표현하는 방법은 fx와 f마x는 부호 반대다. 이게 원점 대칭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물론 적분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건 그냥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설명 한번 해줄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내가 만약에 인테그럴 마이부터 a까지 fx dx를 하면 그 값은 얼마일 것 같아요? 마이부터 a까지 x축과 그 선으로 이루어진 그 부분의 넓이 합이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봐봐. 만약 2배 아니야. 여기 네모라고 볼게. 아니. 여기가 네모지. 그러면 여기도 숫자 자체는 네모지. 하지만 함수가 아래 있으면 부호가 반대 나와. 둘 적분해서 더하잖아? 0이야. 그래서 이 값은 0이야. 짝수 함수는 2배가 되지만 홀수 함수는 주어진 구간을 계산해서 적분하면 0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 다 0이에요, 답이? 홀수 함수는 무조건 그렇게 돼. 모든 아이들이
여기는 마가 될 수 없지. 왜 그러냐면 적분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 밑변의 길이를 여기서 여기를 뺀 거야. 밑변은 플러스야. 높이가 마이너스잖아. 높이가 플러스고 높이가 마이너스잖아. 밑변은 내 맘대로 플러스로 잡을 거야. 그러니까 밑변은 플러스로 그냥 가정을 하고 높이가 여기는 플러스인데 높이가 여기는 마이너스라고. 높이라는 건 함수값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증명을 우리가 교육까지 좀 달라져서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쪼갰다고 치자.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내가 플러스로 가정을 했어.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서 n으로 나눌 거거든. 하지만 이 높이는 플러스지. 근데 얘가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봐.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인데 여기는 마이너스잖아. 함수값이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얘는 무조건 뿌리고 말이라서 더하면 0이 돼. 알겠지? 요 정확하게 기억하고요. 책에다 하나만 더 적어줄 테니까 이것 좀 적어. 그래서 나오는 우함수의 적분에서의 특징은 뭐냐? 자, 인테그럴 0부터 a까지. 자, 우함수야. 우함수 옆에다 적어. fx dx가 뭐랑 같냐면 인테그럴 마 a부터 0까지 fx dx랑 같아. 책이 없으니까 좀 적어두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림만 이해하면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윗끝 아래끝도 바꿀 수 있거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럴 0부터 a까지 fx dx는 윗끝 아래끝 바꾸면 부호 마이너스 되는 거 알지? 0부터 마 a까지 fx dx랑 똑같아. 이게 어떤 거냐면 문제에서 야 얘는 이런 조건이 만족한대 라고 하고 설명을 해. 그럼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린 상태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찾아야 돼. 왜 그런지 보면 안다. 0부터 a까지 넓이랑 마이부터 0까지 넓이는 같아. 같다고. 근데 0부터 a까지 넓이랑 0부터 마이지. 여기는 0부터 마이면 여기가 음수가 돼. 뭐냐면 0부터 마이면 기본적으로 얘네를 정의할 때 밑변은 큰 거에서 작은 건가? 아래 끝에서 위 끝을 뺀 거를 밑변으로 잡아. 근데 여기는 여기서 여기를 빼면 음수지. 그러니까 밑변이 음수가 돼서 부호가 반대가 돼. 그건 좀 어렵니? 요거 하나만 이해하고 뒤집었다고 생각하는 게 더 낫겠다. 이건 이해됐죠? 이게 우함수의 특징이고 똑같은 패턴으로 기함수 하나 적어줄게요. 그럼 기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럴 0부터 a까지 fx dx와 인테그럴 마 a부터 0까지 fx dx는 부호반대 관계입니다. 얘 첫 번째 특징. 얘네들은 지금 같은 방향이야. 작은 거에서 큰 거, 작은 거에서 큰 걸 비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윗끝, 아래끝 뒤집으면 인테그럴 0부터 a까지 fx dx와 윗끝, 아래끝 뒤집어 인테그럴 0부터 마 a까지 fx dx는 부호가 같아요. 이거 좀 기억 좀 해놔야 돼. 이 두 가지 좀 기억을 해놔야 돼. 문제에서 여기를 그냥 같게 만들어주는 경우 있어. 나쁜 애들이지. 그럴 때는 얘네들을 바꿔서 얘를 이해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워요. 이게 우함수와 기함수의 정적분이고 개념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실제로 연산하는 거는 짱 쉽습니다. 엄청나게 쉬워요. 좀 보여줄게요. 아니요. 하는 김에 여기까지 아니 하고 하는 게 낫겠구나. 그냥 내가 적으면서 할게요. 책에서 이거 적분에 대한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 인테그럴 마 1부터 1까지. 자, 얘는 지금 필수 6입니다. x 7제곱 더하기 5x 5제곱 마 4 보고 해야겠다. 마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 7x 더하기 2 dx. 얘 연산해 주세요 문제거든. 얘 연산해 줄 때 꿀팁이 뭐냐면 자 여기랑 여기가 구간이 같지. 그러면 우함수와 기함수의 정의에서 접근해 주면 돼. 그러면 우함수 기함수를 편의상 나눌게. 나머지는 니네가 그냥 한번 보여주면 쉽게 할 수 있어서 편의상 나눌게요. 원래 안 나눠도 돼요. 자 짝수 이거 홀수부터 뺄게. 여기까지가 홀수야. 그다음에 짝수한다.
꼭 이걸 하면 학생들이 하는 말이 그거야. 아,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인 거 홀수인 거 뺀 거죠? 그게 아니죠. 짝수 홀수는 지수가 짝수인 거 지수가 홀수인 거 아까 적어줬잖아요. 얘는 1이니까. 참고로 상수항은 0제곱이거든. 0을 편의상 짝수로 봅니다. 라고 보면 돼. 그러면 자 얘는 지금 홀수만 싹 모은 홀수 함수인 기함수죠. 기함수를 말부터 1까지 적분하면 얼마라고? 0이라고. 그럼 여기 적분할 필요가 없어. 사라지니까. 그럼 홀수는 그냥 없다고 치고 짝수끼리만 계산하면 되는데 짝수끼리도 얘를 계산하는 건 이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3x 제곱 더하기 2dx랑 같잖아. 그러니까 2 해놓고 x 세제곱 2x 0부터 1까지지. 어차피 여기 아래 끝 0이니까 계산할 필요 없지. 대입하면 0이니까. 이만 집어넣으면 되지. 2에 괄호하면 3이지. 그 다음에 6. 깔끔하게 계산된다고. 식이 굉장히 지저분해서 아 굉장히 복잡하겠네요 할 수 있는데 아래 끝과 윗 끝의 숫자가 같은 애는 대칭의 성질에 의해서 홀수인 기함수 쪽은 싹 0되고 짝수는 2배 되고. 알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니까 생각보다 문제 풀기 쉽습니다. 자, 라스트 주기함수예요. 주기함수는 뭐 설명하고 자시고가 큰 의미가 없는 게 만약에 내 그림을 똑같이 그려야 되구나. 자, 주기함수가 뭔지 기억나죠? 주기함수는 일정 주기를 가지고 반복되는 함수를 주기함수라 그래. 주기는 반복하는 운동의 최소인 단위고. 그러면 얘는 주기가 얼마야? 이지. 이 주기의 함수야. 근데 계산 때렸더니 여기가 4래. 인테그럴 0부터 8까지 fx dx는 뭘까? 얘가 fx다? 다 똑같아. 얘는 주기함수야. 자, 주기까지 할게. fx가 fx 더하기 2랑 같다. 기억나니? 여기서 여기를 뺀 수가 주기야. 항상. 주기가 아니라 여기서 여기를 뺀 수는 주기의 정수배야. 그냥 주기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왜 안 되냐?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니? 이 말은 이 말이랑도 같잖아. 그렇다고 주기가 4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 F0이나 F4가 같아. 그렇다고 주기가 4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얘가 최소인 단위라고 보자고. 그러면 주기가 2거든? 그럼 주기 2 기준으로 자 그럼 전체 0부터 8까지 적분하면 얼마냐? 16인 거야. 요게 주기함수의 적분법이야.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하나 곱하기 얼마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자, 빨리빨리 정리 좀 해줄게요. 필수 예제 4번 한번 봅시다. 자, 얘 적분해 주세요라고 했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때는 굳이 그림 안 그려도 되는데 직관적으로 할 수 없을 때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여기가 한 0이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오 x 뿌리 1이지. 그러면 기울기가 5고 y절편이 마이너니까 때만들어 한 요 정도로 그리면 돼. 0보다 클 때구나. x가 0보다 클 때 마오 x 뿌리 1이지. 그럼 한 요 정도. 한 요 정도로 그리면 돼. 두 번째, 그 y는 작을 땐 저거잖아. 그럼 얘는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 이차 함수. 이렇게. 그거를 우리가 마이부터 1까지 적분해야 돼. 마이부터 2까지. 함수가 이게 맞냐? 뭔가 좀 거지 같은데 맞냐? 맞구나. 응. 니네가 이걸 적분해야 돼. 그럼 얘는 적분 어떻게 할까? 나눠서 계산하면 되지. 그러면은 0보다 작을 때는 얘야. 그럼 인테그럴 마일부터 0까지는 x제곱 플러스 1 dx 해주면 돼. 두 번째 한다.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있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해요. 만약 얘를 이 말이 아니라 마일부터 2까지 넓이 구해주세요 라는 말이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도 부호가 달라지는 시점으로 나눠하면 돼. 그런데 그런 거 그냥 무시하고 적분해 주세요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그냥 적분하면 돼. 지금 내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얘기해버려. 근데 여기는 넓이가 6이라고 나왔다고 치자? 6이래요. 근데 여긴 2고 여기 마사가 나왔어. 그러면 선생님 얘네들의 넓이는 6이니까 적분하면 6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쪽만 보고 얘기했을 때.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런데 일반적인 이 적분에서는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사면 적분 때리면 다 더한 마이가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넓이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적분하면 돼. 넓이라고 말할 때만 주의하세요. 얘를 기준으로 나눠 풀어야 되니까. 알겠지? 혹은 절대값 표시가 있을 때 그럴 때만 주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 적분하면 답이 나오니까. 자, 절대값 함수 하나 있네요. 아까 했던 거랑 다 똑같아서 두 번째 것만 간단히 설명을 해 줄게요. 포인트는 그림 그리기야. 이 친구는 절대값 없는 그래프를 먼저 그리면 x절편이 먼저 눈에 들어오죠. 얼마랑 얼마죠? 그렇죠. 0이랑 2예요. 그러면은 요런 느낌의 그래프인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접어 올린다. 대충 패턴 보이죠? 그거를 내가 여기가 2야. 3은 여기 있네. 마일은 여기 있어. 이거 그래프 그리면 돼. 이거 그래프의 넓이 구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해요. 절대값이 있으니까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하겠구나라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2차 함수는 그 대칭 함수예요. 그럼 내가 여기다 선을 쫙 긋잖아? 그럼 봐. 이쪽 넓이 보이지? 이 넓이가 여기랑 같아. 여기 넓이 보이지? 여기랑 같아. 숫자의 배열이 여기도 지금 이만큼, 이만큼이잖아. 1만큼, 1만큼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마일부터 0까지 적분을 해서 여기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무조건 얘라고. 그러면 나는 그냥 여기만 연산하면 돼. 여기 연산 어떻게 하냐?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이 함수는 절대값이 위로 뒤집어진 건 절대값이 양수로 풀린 거니 음수로 풀린 거니. 그래서 뒤집어진 거지. 음수로 마 x에 x 마이 전개해야 돼. 이거 하고 그냥 내가 얘네들이 같은 거 알지? 같으니까 그냥 아싸리 얘를 해도 된다. 마일부터 0까지 그냥 계산하기 좀 쉬우니까 이 인테그럴 마일부터 0까지 fx dx. 얘는 이걸로 하면 되겠지. 그렇게 계산해줘도 돼. 어차피 넓이 잘라 붙이기거든. 그 개념만 여러분들이 잘 잡으면 되네요. 자, 두어 개만 빨리빨리 설명해 줄게요. 아까 내가 기함수, 우함수 문제는 필수의 6번 아까 풀어줬으니까 다음 7번 한번 보자. 7번의 포인트는 눈치 싸움이야. 자, fx는 fx가 f 마x랑 같대. 그게 무슨 뜻일까? 그치. 그래서 얘는 우함수야. 짝수로 적게. 짝수함수야. 얘는? 그렇지. 홀수함수야. 그럴 때 이거 구하래. 얘들아 나눠 풀면 돼. 인테그럴 마이부터 2까지 fx 마이너스 2 곱하기 인테그럴 마이부터 2까지 gx. dx 안 줬구나. 하면 된다고. 근데 얘는 짝수함수인 거 알지? 그러니까 2의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블라블라 dx랑 같은 거 알지? 얘는 얼마게? 0이야. 이게 답이야. 생각보다 쉽지? 우함수, 기함수 눈치채면 답이 쉬워져. 그거 하나만 확실하게 눈치채자. 그렇지. 답은 이거의 2배. 아, 이거구나. 2배니까 6이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마지막. 주기함수 문제가 있네요. 이거 굉장히 어렵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들아 굉장히 쉽습니다.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게?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여길 뺀 게 2지. 우리가 이걸 주기의 정수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근데 여기서 포인트 하나만 알려줄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예요라고 이야기하지. 그러면 얘는 정수배가 아니라 그냥 주기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차이 난다고 얘기했으니까. 알겠지? 그 말이 없었으면 주기의 정수배로 봐야 되는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얘는 2예요. 그럴 때 이거 구해주래요. 문제 풀기 어렵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림 그려 판단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얘 그림 그리기 굉장히 쉽거든. 뒤에 숫자가 뿔이냐? 플러스 2네. 이 친구는 꼭지점이 2고 요런 친구야. 요런 친구. 근데 여기가 마루트 2랑 루트 2니까 마일부터 1 사이만 보면 함수는 이건 거야. 마일부터 1 사이에 정의된 함수는 이거라고. 아까 내가 했던 거랑 똑같네? 그러면 마일부터 6까지지. 자, 이거 한번 갔겠지? 3이네. 갔겠지? 5네. 여기까지 갔네? 이렇게 가서 7이지.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딱 여기까지만 간 거지. 6이니까. 마일부터 6까지 적분해 주세요. 그냥. 그럼 딱 요것만 구하면 돼. 그럼 너희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면 쉬울까? 쟤만 돼요. 그때 거. 그렇지.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하나 계산만 할 거예요. 좌우 대칭이잖아. 그러면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곱하기 7 하면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7,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왜 하필 1로 하냐면 그래 계산하기 진짜 쉽습니다. 마 x제곱 플러스 2다. 적분해버리면 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연산해서 실제로 우리가 배우는 뭐 짝수함수, 홀수함수, 주기함수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계산만 때리면 돼요. 적분은 굉장히 쉬워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운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정적분 잘 공부를 해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설명을 해줄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